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술 면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유시민 작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그러면 여러분 매우 날카로운 논객, 또 글을 잘 쓰는 작가, 또 한편으로 정치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좌편향적이야, 너무 진보적이어서 내 정서에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보수 쪽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시민 작가는 두 개의 양면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유시민 작가 그러면 상당히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급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의 마니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성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대, 사범대, 구술 면접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늘 5단 구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시민 작가가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었던 5단 구성법을 생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패널로 나왔을 때, 또 심지어는 진행하고 계셨을 때 등등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5단 구성과 일치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5단 구성이 어디에 또 있는가 보니까 가장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신문, 사설, 결말 부분에 거의 95%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5단 구성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유시민 작가 그리고 신문 논설위원회 사설 마지막에 일치될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 듣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본다면 아마 생각보다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5단 구성법은 제가 서울 오산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아마 90년대쯤 됐을 것입니다. 초반에 A라고 하는 학생이 그 당시에 서울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법대에 입학해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신 5단 구성, 이것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5단 구성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나름대로 명명한 것이죠.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에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늘 5단 구성법으로 했더니 자기는 판검사를 지망하려고 했는데 주변 연수원 친구들이 자네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 김앤장 변호사 로펌회사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저에게 2번 찾아와서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제 먼저 이야기하죠. 이것을 2가지 구성으로 이야기하라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로 주장,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1초를 잠깐 쉬어야 됩니다. 1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유가 뭔데? 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상대, 채점자의 심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형식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께서는 그래, 너의 주장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유 근거는 나와 다른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주장과 이유 근거가 나와 다 다를 수도 있어 라고 할 때쯤, 그 다음이 제가 100만 불짜리 부사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유시민 작가는 반드시 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주장, 의견 그리고 이유 제시를 한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한번 양보한 겸손함이죠. 그리고 저보다
정확한 논거가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인정해 준 것이니까 또 다른 배려심 아닐까요? 그러면 그 채점관 또는 상대방은 그래, 자네가 1번, 2번이 매우 타당한 주장과 논거라고 했지만 3번에 와서는 너가 양보했고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미소 지을 때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쭉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아이쿠, 그때 이제 여러분 허를 찔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번 주장, 2번 이유 근거, 3번 물론, 4번 그러나, 이제 4번에서는 친절하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수미 상관법과 같아서 너무나 단조로우니 2번에 제시한 이유 근거를 깔아주고 1번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1번 이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유시민 작가의 대화법을 잘 들어보세요. 이 5단 구성법을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문, 사설 보십시오. 결말 부분 거의 10편을 보면 9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와 동년배로서 참 매력적이다. 저는 제가 현직으로 있을 때부터 유시민 작가를 보면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일산병원에서 유시민 작가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야말로 거기서 상을 치르게 됐습니다. 저도 일산에 살고 있기에 한번 들러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와 함께 대화하는 약 3, 40초 정도,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아주 짧은 시간이죠. 유시민 작가도 저를 처음 보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여러분 3, 40초 동안 문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5단 구성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유시민 작가 프로로구나.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상적인 성향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지는 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적어도 유시민 작가가 쓰고 있는 논법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 이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날카로운 논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 논법이 오히려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 날카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상당히 부드러워지셨는데 지금처럼 당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좀 편안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꼭 5단 구성법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